안녕하세요. 학교 논술 연구실장 김지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대 논술 전형이랑 출제 경향, 문제의 특성 이런 것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시 결과 한번 볼 건데 여기 교과 성적 우수자죠.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 꽤 높습니다. 1등 그 상위 70% 것도 보통 2등급대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2등급대에서 결정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높은 학교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죠. 아무래도 학종은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니까요. 그래서 6등급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과니까 우리는 밑에 걸 보는 거죠. 여기. 그래도 3등급대가 합격자가 있다는 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게 그 내신을 보는 건 아니구나. 학종에서는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술을 볼 거예요. 자, 정시는 요 정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수능의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평균 등급을 보면 가장 높은 데가 항공운항학과일 수밖에 없겠죠. 1.6등급. 그러니까 수능 국수탐 평균이 1.6등급이니까 역시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2등급대에 형성되고 있죠. 평균 2등급 정도는 돼야지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최초 합격자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항공운항과만 좀 높죠. 그러니까 항공운항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사실. 다른 학과는 다른 학교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항공운항학과 쪽만 조금 최초 등록률이 높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 인원이 좀 되는 편입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고요. 자, 논술인데요. 논술은 실제 경쟁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경쟁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진짜 경쟁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역시 가장 높은 건 항공운항학과입니다. 49점. 이게 실제 경쟁률로 봐도 50대 1이 되는 거예요. 거의. 나머지 학과들은 거의 10대 1, 16대 1, 19대 1, 26대 1 이렇게 해서 조금 확실히 낮아지는 걸 보고 있죠.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더 낮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대는 아무래도 특수한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많다는 거죠. 최초 합격자 등록률도 엄청나게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으면 이 학교를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거고. 자, 논술 점수를 한번 볼게요. 논술 이제 합격자 논술 점수인데 이게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논술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좀 낮은 편이죠. 특히 이제 이학계열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계열, 인문계열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이제 80점대, 70점대, 최저도 75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이학계열은 점수가 꽤 낮은 편이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학계열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사회계열도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 이제 완전히 글쓰기만 하는 거랑 이게 이학계열처럼 수학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거랑 이게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점수가 더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등급은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더 낮아요. 최저 내신이 6.5등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아주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은 높은데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술 점수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고요. 자, 시험 날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없어요. 자, 경쟁률은 아까 여기서 봤지만 실제 경쟁률은 막 떨어지는 거 우리 봤죠. 얘가 19대 1 정도로 떨어졌고 그래도 얘는 49.4대 1 이렇게 됐었죠. 여전히 좀 높게 유지되긴 하고 요거 아까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논술이 이제 30%인데 잘 보시면 기본 점수가 24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 점수가 높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실질적으로 내신으로는 60점만 갈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논술도 기본 점수 560점을 주고 시작하니까 140점에서 갈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점수로 요 내신 점수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 내신도 한 3, 4등급 정도라면 다 비슷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게 많지는 않을 거다. 다 대부분 3, 4등급에서 많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이면 좀 많이 유리할 수 있다. 여기서만. 그래도 근데 점수 차가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논술 점수가 더 중요하죠. 논술은 아무래도 요소를 제대로 썼는가, 특히 이학계열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점수차가 여기서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여기 700점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왜 100점 만점이냐? 여기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00점으로 환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영 교과 내신 5과목이죠? 5과목입니다. 상위 5과목, 교과별이에요. 근데 교과별 5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또는 사회, 여기서 각각 5과목씩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보면은 뭐 내가 국어를 한 뭐 매 학기 배웠으면 6개 국어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 학기에 2개 배우는 것도 있어요. 뭐 독서, 뭐 이렇게 작문 이렇게 하면서 세부 과목 나눠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한 7, 8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잘 본 거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벌이니까 어쨌든 총 20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중치만 그러니까 가중치만 생각해 보면 되죠. 가중치가 수학에 있죠. 2학기열은 수학에 가중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는 국어랑 영어가 살짝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 파악하시고요. 대신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문제의 형태인데, 일단 경영학부부터 볼게요. 시간 좀 짧습니다. 언어논술 두 문항인데 여기도 문제가 찬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그리고 제시문이 아주 훌륭합니다. 막 이상한 고전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가 약간 예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문제 자체는 진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분리 요약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2개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다른 뭐 어떤 제시문을 평가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다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두 문항 중에 1번 문항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문항은 확실해요. 2번은 자료 해석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자료 해석은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글쓰기 문항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료 해석을 연습한다. 자료도 조금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거, 이걸 연습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 문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 그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양대 상경계열이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 개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그런 거 연습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옛날에 인하대에서도 자료 많이 쓰고 아주대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보통은 경제지표에 관련된 자료가 꽤 많다. 경영학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열인데 여기 언어논술, 수리논술인데 언어 뭐 인문사회 교과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언어논술이 아니라 또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물론 이제 글쓰기 문항이라서 언어적인 요소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항공대학교 2학기열은 그냥 한양대 상경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양대 상경계열이랑 거의 똑같은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이점은 수리논술이 한 문항이라고 하지만 한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해놓고 주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소문항이 막 잘리는데 막 8개, 9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많아요. 소문항이 한 최소 5개에서 9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상경계열은 한양대 상경계열은 요거 소문항이 3개거든요. 수학 문제에서. 근데 얘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점점 상승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뭐 처음에 이걸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라. 그러면은 1번, 2번을 또 모두 생각해보면 3번을 어떻게 푸는지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학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얘는 조금 하면 안 되지. 항공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도 많이 사용해요. 확통. 얘가 약간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과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꽤 높은 학교예요. 수학으로 약간 실험적인 문제를 내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항공 관제랑 관련돼 있는 거, 항공 운항, 항공 관제랑 관련돼 있는 상황을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뭐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약간 자율주행 이런 걸로 문제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이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이 공대 교수님들이 내세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내시는데, 항공대는 약간 공대 쪽 교수님들이 이 수학 문제를 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셨다고 말씀도 하셨대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다고. 그래서 수학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좀 약화됐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 2년 전인가 갑자기 어려워졌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어렵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힘들고,
이거 난이도가 분명히 높은 문제긴 한데 수학적으로 정말 많이 수학적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잘 푸는 문제겠구나. 대충 덤볐다가는 내가 한두 문제 끄적거리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정도는 수능으로는 최소 2등급 이상은 추천합니다. 2등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문제 절반 이상을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일단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되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좀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죠. 특수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이게 조금 소수로 뽑는 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듯이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난 꼭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논술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논술에 더 이 학교를 붙으면 난 다닌다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대를 꼭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지금 뭐 항공대를 물어본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내가 꼭 항공운항과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항공대를 쓴다. 뭐 공공사관학교랑 같이 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공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자세를 조금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 완벽하게 뭔가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런 다짐으로 좀 임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성이 높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 2학계열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학 공부, 내가 수학이 충분히 2등급 이상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단계별로 해석할 때 정확한 풀이를 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미적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가, 이런 거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참고할 문제는 한양대 상경계열과 같이 묶어서 하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 건국대 인문사회2 여기 문제도 똑같은 형태예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자료해석 문제랑 수학 문제고, 사실 수학의 난이도, 그러니까 풀이의 분량을 따지면 건대 게 더 어려워요. 건대 거는 막 풀이 진짜 길게 풀어야지 나오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연습하면 아무래도 세 개를 같이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고 항공대 준비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2학기 준비한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지원하는 친구들은 자료 해석 준비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유형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확실하게 다 공부를 해서, 특히 이제 분리요약, 그다음에 비교, 설명, 비판 이런 거, 뭐 주장이나 대안 제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살짝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을 확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항공대를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